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도 지진이 잇따르면서 제주에서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의회가 관광객 총량제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성당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의 60대 여성 살해 사건. 중국인들이 식당 주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도민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도민 피해가 잇따르자 제주도의회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한 어떤 처벌 대책이 없으면 문제되거든요. 이 경범죄라도.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하수 문제와 교통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오라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를 허가를 주고 우리 도민들이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있고 다 예견됐던 겁니다. 그것도. 일단 적정한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범죄 취약지에 CCTV를 늘리고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권 사본을 숙박시설에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총량제나 무사증 입국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적정 관광객 수를 정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대책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개발하고 도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재난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장착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개인의 대응 능력을 키워주는 매뉴얼 교육입니다. 제주도는 시설물 내진 적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단계별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주형 지진 방제 종합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중국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35살 쉬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젊은 여성을 무차별 살해하고 지역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쉬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은 인정하지만 돈을 빼앗으려 한 것은 아니라며 강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중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의해 제주에 중국 공안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주 제주 총영사관에 상주 파견 공안 배치가 필요하다는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국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 치안감급 1명과 경정급 1명 등 주재관 2명을 파견했지만 제주에 상주하는 공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제주 하수처리장이 시커먼 오염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물론 원희룡 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황토빛을 띠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앞바다. 수심 20m까지 내려가자 녹슨 대형 파이프에서 시커먼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이 올 들어 7월까지 불과 닷새만 빼고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사실이 MBC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면서 비난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용량이 딸려가지고 그런 거죠. 개발이라든가 인구가 이렇게 급격적으로 불어날 줄 몰랐죠. 제주 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공유수면관리법과 하수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까지 물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인데다 원희룡 지사도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그럼 도지사가 그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묵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도지사를 심각한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
제주도는 하수 유입량이 증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처리장에서 그 부분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개선을 해가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7월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또 집중적으로 그때 수질이 워낙 그때 집중적으로 안 좋아 버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들이 무단 방류 혐의로 잇따라 사법 처리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중단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수억 원대의 전선을 훔쳐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화물차 한 대가 왕복 2차선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주변에 수풀이 가득한 공터. 피복이 벗겨진 전선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39살 김모 씨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 현장에서 훔쳐온 전선들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전선 36톤을 훔쳤습니다. 김 씨는 공사 현장에서 훔친 전선을 이곳으로 가져와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피복을 벗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물상에 팔아 1억 7천만 원을 챙겼지만 전선을 운반해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블랙박스에 찍힌 인상착의가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범행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사 현장 규모가 크고 여기에 이제 하면은 전선이 있을 거라는 추측하에 휴양형 주거단지에는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업체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고 경비원 2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이제 관리는 하는데 일단 뭐 관계 아저씨도 계시고 하고 CCTV도 있고 하니까 뭐 도난을 이제 전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자재들이 다 이제 커버에 씌워져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3명을 작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업자인 이 씨는 지난 4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조 모 씨에게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린 뒤 조 씨의 부인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 분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이주 열풍과 부동산 가격 폭등 속에서 제주 원도심 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재생인데 원도심의 풍부한 문화 자원들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이곳에는 제주성 동문에 있던 도라르방 2기가 서 있습니다. 1920년대 제주성이 허물어지고 이후 개발의 광풍이 불면서 이리저리 놔뒹굴던 도라르방이 서울로 유배 아닌 유배를 간 겁니다. 1966년도에 이제 한국미술관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 그 교육부를 통해서 원래 제주성 동문과 서문, 남문을 지키던 도라르방은 모두 24기. 이 가운데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라르방은 하나도 없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아예 하나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여전히 지금 도라르방들은 다 삐어져 있고 뭐 하나 복원하려고 그러면 예산 없다 얘기하고 하면서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문화 수준입니다. 도라르방이 서 있던 자리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원형이 훼손되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던 소중한 문화자원의 기억마저 지워져가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고 있는 제주 지역 농지는 64필지로 재작년보다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25필지로 가장 많았는데
위성곤 의원은 농사를 직접 짓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10여일 전 울산 태화강에서 숭어떼 수만 마리가 일렬로 줄지어 바다를 향해 가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촬영됐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었나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울산 MBC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울산 태화강 중류입니다. 숭어떼 수만 마리가 마치 피난을 가듯 일렬로 줄지어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숭어떼 행렬은 1km 넘게 이어집니다. 얼핏 보면 긴 괴생물체가 강을 헤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날 또 저 아침에 출근하면서 혹시나 싶어 봤는데 숭어떼가 그 줄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경주 강진이 일어나기 10여일 전 생긴 일이라 일부 시민들은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진 전조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어류가 떼지어 피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구름대처럼 물이 지어가는 거는 저도 하천에 몇 번 봤거든요. 그럼 보기 드문 현상이죠. 숭어는 구름대처럼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입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줄을 맞춰 헤엄치는 경우는 보기 드문 현상인 만큼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오늘은 전적의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차차 흐려져 퇴근길 무렵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점 염두하셔서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실 때 미리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가량인데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편차가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비 소식이 있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북부 지역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는 등 비가 오기 전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보다 4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4도 내외,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간에는 안개나 뿌연 방무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청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인천을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으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투쟁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공공서비스가 무너질 것이라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국토정보공사 등에서 노조원 250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1년 제주도 개발 특별법을 반대하며 분신한 고 양용찬 씨의 25주기를 앞두고 공동행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많은 인구와 관광객을 수용해야 잘 살 수 있다는 구호에도 도민의 삶의 터전은 망가지고 있다며 제주도민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제주국제공항에 장단거리 택시 승차대가 통합되고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단거리 승차대 이용객들이 장시간 줄을 서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장단거리 승차대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야에 지연 도착하는 항공기 승객들을 위해 밤 10시 이후 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에는
2,2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 우선 차로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은 어제 대중교통체계 현안 보고에서 버스 우선 차로제로 가용 차선이 줄어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교통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광양 로터리와 제주 여고 사이에는 중앙차로제를, 연삼로에는 가로변 차로제를 시행하고 설계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최대 피해 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역사 탐방로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4.3 당시 학살 장소인 너분숭이 기념관과 북촌초등학교, 순이삼촌 기념비 등을 돌아보는 북촌마을 4.3길을 오는 11월에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촌리에서는 지난 1948년 군경 토벌대가 무장대의 습격을 받자 마을 주민들이 공비와 내통했다며 300여 명을 집단 학살했고, 이 같은 사실은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